새소리가 들리는 존재 숲에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또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예도TV를 성원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도는 23년도에도 존재숲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철학자는 철학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어떻게 하다가 새해 특강이 되었는데요. 오늘 강좌의 주제는 로고스란 무엇인가? 재밌겠죠. 그죠? 물가도 엄청 오르고 여러 방면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존재의 용기를 가지시고,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정신을 좀 차리면 괜찮은 나라인데, 로고스란 무엇인가?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하이데거 가다머 볼 리케르라인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술을 체험하든 아니면 종교 고전이든 철학과 문학의 고전이든 무엇을 만나든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존재 사건, 진리의 장소와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에서 오늘날도 언급되는 게 로고스 개념. 이것은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교의 성서와 만나면서 이 로고스 개념은 서구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불교의 다르마나 또 노장 사상의 도와 같이 아주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 개념을 보다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저절로 이해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들으면서 로고스란 무엇인가? 로고스의 어원학적 의미는 어찌되었건 레게인이라고 하는 말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증거과 연관되어 있는데 당연히 언어와 관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개념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사실은 로고스는 미토스와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미토스는 인류의 시초의 어떠한 집단 무의식을 시인의 언어, 문학가들의 언어로 표현한 신들의 이야기.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때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이 노했다 그러기를, 화가 났는가 보다, 신들이 뭔가 벌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미토스인 거예요. 이게 신화죠. 그죠? 신화의 개념인데, 이에 비하여 미토스의 경계에서
로고스라는 이 개념은 이성의 언어, 논리적 언어와 관계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스는 시인의 언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때 문학의 장르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음유 시인들의 노래와 연관시켰고, 또한 미토스의 경계에서 이제 로고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철학의 진리, 이성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데리다가 오늘날 이 미토스와 로고스를 갖고, 이건 하이데거 영향이 크죠. 이 하이데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순수한 로고스도 없고 순수한 미토스의 언어가 없어요. 로고스를 증명하기 위하여 플라톤은 이미 국가에서, 또 테아이테토스, 창조론이죠, 그죠? 파이돈, 그의 곳곳에 주저들여서 미토스를 갖고 와서 로고스를 증명하게 돼요. 이 둘의 경계는 사실은 여러분들 봐봐, 철학의 언어와 시인의 언어가 달라요. 그 경계에서 철학은 이성의 진리를 표현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시인의 언어를 빌려오죠, 그죠? 플라톤이 그렇게 호모를 까지만은 그 역시도 자신의 진리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미토스의 언어를 빌려왔다.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는 미토스와 로고스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자기의 해체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고대 철학으로 가요. 1차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책이 이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예도가 번역서를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물론 지금도 번역서를 읽을 때가 있어요, 참조를 위하여. 그러나 딜스와 크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 프라그멘트 데얼 폴 조크라티크,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작품이 좋고요. 또 카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디 폴 조크라티크,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라는 책. 이 작품들이 좋고, 무엇보다도 하이데거의 작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이 번역이 안 됐어. 하이데거의 게잔멜트 아우스가베, 그러니까 전집은 1권에서 16권까지가 주로 하이데거의 주저들을 표현한 거죠, 그죠? 나타내는 그런 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18, 16, 17부터 55권까지가 주로 하이데거의 1919년부터 44년까지의 강의들을 모아놨어.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하이데거의 고대 철학을 보려고 한다면 18권, 19권, 22권, 54권, 55권이 아주 중요해. 하이데거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고대 철학 전반을 놓고 볼 때에 로고스는 존재자 자체를 존재자의 존재에 접근시키는 바로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인 거야.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다음은 이 로고스를 그의 철학적 해석하겠어. 대화와 연결시키고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진리 사건,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그 대화에서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제3의 건가야.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로고스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읽든 성서를 읽든 거기에서 읽을 때마다 경험되는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더불어서, 그죠? 매 순간 다르게 체험되는 그러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말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존재자의 원리로 나타나며 또한 존재와 사유의 일치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과 관계되어 있었겠죠. 그죠? 크게 보면 존재 원리로 나타나게 돼요. 특히 헤라클레이토스한테서는 세계 이성으로서 생성 변화하는 이 존재자들의 존재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인 거예요. 만물은 불과 같이 생성 변화하는 거죠. 그죠? 헤라클레이토스한테서. 이때의 로고스는 바로 존재자들의 생성 변화, 배후에서 존재 원리로서 작동하는 세계 이성과 같은 거야. 그죠? 이에 비하여 파르메니데스는 이 로고스를 존재와 사유의 일치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일치는 뭐야? 우리는 인간의 노예인 사유가 없이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는 파악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언제나 사유의 형식화인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존재는 언제나 존재 의미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론을 재구성하고 있어.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플라톤으로 가게 되면서 많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재미있죠, 여러분? 확장되게 되는데 역시 플라톤에게서도 이 로고스는 푸시케, 영혼과 관계되었고, 이 순수 영혼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본질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노예인, 사유가 중요하고, 또 그 사유를 통하여 드러난 이데아의 에이도스, 형상. 그래서 알레테이아가 나타난다고 보는. 그래서 로고스란 개념, 말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와 관계되고, 영혼과 관계되고, 이성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판단, 논증, 설명, 이미 이런 것들은 또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타나. 예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했어요. 하이데거.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비율과도 관계돼요. 관계란 뜻도 있고 비율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다의적이죠, 뜻이. 그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 그러니까 인식론과 존재론 사이에서 언제나 이 세계에 다양한 존재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자라는 게 다자를 일자의 관점에서 통일할 때 드러나는 하나라는 개념과 관계되어 있었겠죠. 그죠? 쏙쏙 들어오죠.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이 로고스를 존재 원리로 설명해. 순수 형상과 관련시키고 부동의 동자인 신과 관련시키고. 이게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스토아 철학이 나타나면서 종교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초월적으로 나타나는데 보편 이성이 되어버려. 우주적 이성이 되어버려. 특히 스토아 철학은 이 세계의 우주의 실체를 물질로 보죠. 그죠? 유물론적이야. 그러나 그 물질의 배후에서 그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본 거야. 그 힘이 바로 우주적 이성인 거야. 이게 로고스인 거죠. 그죠? 여기에 참여할 때에 그 힘은 우주의 기운과 같이, 그죠? 드러나는데 이것은 특히 인간의 이성과 관계한다고 본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인도 철학과도 연결될 수 있고 당연히 그리스도교의 로고스 개념과도 관계되겠죠. 그죠?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결합, 요한복음의 로고스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도 로고스는 어떻게 보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존재자들의 존재 원리로서 작용하는 우주적 이성의 어떤 힘과 같은 거예요. 로고스. 이것이 특히 예수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철학자가 있어. 필론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죠? 그는 로고스를 신의 말씀이라 그래요. 신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성인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거죠. 그죠? 그 이후에 3세기에 신플라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로고스는 또 표현되고 있어. 맨 위에 일자가 있죠. 그죠? 헨이라 그래요. 그리스. 일자에서 누스, 정신이 유출되고 이 정신은 어떻게 보면 이데아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누스에서 푸시케 영혼이 유출되는데 이 영혼에서 비로소 로고스의 작용이 나타나. 그리고 이 영혼으로부터 휠레, 진료,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 존재자들이 유출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은 누스, 정신의 어떤 로고스의 이데아적인 특징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이 세계의 사물을 유출할 수 없어. 플로티누스의 철학에서 정신은. 그래서 영혼이 이 세계의 사물들을 유출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의 이데아적 로고스의 힘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유출설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맨 위에 일자가 있고 헨이 있고 그 다음이 누스 정신이 있고 정신 밑에 휠 푸시케 영혼이 있고 영혼 밑에 사물에 진료가 있는 거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관조를 통하여 테오리아죠. 그리고 진료에서 일자로 갈 때는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론을 표현하고 있어. 플로티누스. 이런 여기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로고스 개념이 포착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필론에게서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의 말인 거예요. 참 애매해요. 그죠? 그리고 플로티누스한테서도 이 플로티누스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 특히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최초의 신학자죠. 그죠? 바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훨씬 더 고전을 읽는데 아주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 개념은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일자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필론에게서도 신 자체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나 또 아니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전통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특히 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참 좋아했어. 신학자들도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신과 함께 있었어. 이미 태초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서의 원전이 그리스어잖아. 그죠? 물론 예수는 아람어를 썼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종교 철학자 요한도 바울과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있었고
로고스가 있었어요, 최초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어. 신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그 신이, 로고스가 곧 신이었어. 여기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은 이 로고스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는 조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빛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영혼이 어두워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 이게 예수인 거야.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로고스는 예수와 성자와 삼위일체에서 직결되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진리 담론은 뗄 수가 없어요. 이미 언어를 통하여서도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근데 이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할 때 태초인 이 아르케는 어떤 물리적인 최초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태초인 거예요. 하이데거 냄새가 좀 나긴 나죠. 그죠? 물리적으로 태초다. 이러면 성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태초 언제? 물리적으로 언제? 확정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또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러한 우주적 힘으로서 존재자들의 존재 원리로서 표현되기도 했고, 또한 사유와 존재를 설명할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진리의 장소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에 관하여라는 작품이 있잖아. 거기에서 로고스는 진리의 장소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운동을 해. 종합하고 분리하며 그 다음 발견하고 은폐해, 긍정하고 부정해. 그러면서 말을 통한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로서 표현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에 관하여는 리케르도 아주 길게 언급하면서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전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로고스의 개념은 서양 철학의 사유의 핵심에 놓여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존재론과 인식론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게 근대로 오면서 특히 누구한테서 이게 완벽하게 표현, 헤겔이에요. 아프졸루탈 가이스트. 헤겔은 이 서구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통합시킨 자야. 어떻게 보면 절대정신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이미 이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죠? 절대정신, 진리는 전체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정신이
이 세계의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전체잖아. 그 흔적들이 다 진리 안에 포섭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로고스는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운동과 관계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절대정신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이 로고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응? 신앙의 절대성, 그 다음에 이성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해결 철학인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특히 하이데거는 고대 철학을,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정말 깊이 있게 사유해 가면서 자신의 존재 철학을 수행하죠. 그죠? 이것이 가다머 리게르를 통하여 철학적 해석학으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오늘 강의를 통하여, 예도의 클래스를 통하여 드러나는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단지 로고스 하면 언어, 이성, 설명, 판단, 논증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연결이 되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들의 사유의 깊이에서 이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로고스의 담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동양 철학을 해석하는데도 로고스는 또 중요하겠죠. 그죠? 뭔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관계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붓다가 깨달은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의 원리와 법칙, 우주적 생명체의 운동, 그런 것과도 관계될 수 있겠죠. 그죠? 로고스는 이런 인신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이게 뭐야? 미토스에 반대되는 말이야. 그 수준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사실은 그리스도교 성서 안에도 미토스와 로고스가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성의 철학을 수행하여 로고스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플라톤 철학 안에 이미 미토스의 흔적이 들어와 있어. 미토스와 로고스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언어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그 문화를 설명하고 진리 담론을 설명할 때 이미 둘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야. 많은 부분들을 신화를 소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선제서를 이야기할 때도 플라톤은 미토스를 사용하잖아.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 2권에서 말하듯이 문화의 젖줄은 신한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그 젖줄로부터 삶에 유용한 것들을 끌어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역사, 이런 것들, 그 담론의 지층, 깊숙한 심년에는 신화적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거짓말, 이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이해야. 역사가 아닌 비역사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미 예도가 강의들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로고스는 진리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진리, 거기에서 드러나는 타른페의 사건, 고전을 읽을 때에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킬 때에 매 순간 다르게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힘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로고스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의 활동에 참여했을 때에 체험되는 삶의 무시무시한 디오니소지적 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로고스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의미로서 서양 철학은 로고스를 사용했고, 거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신학 역시도 이 로고스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론, 구원론, 그 다음 신론, 기독, 거기에다가 세계 창조와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 세계 자체의 존재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로고스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수사학과도 관련될 수 있겠죠. 정말 깊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리다는 그렇게 플라톤이 거짓말하는 웅변가들이라고 공격했던 그 웅변가들의 수사학을 다시 끌어오면서 언어의 수사학적 놀이를 새롭게 자기의 해체 담론에 끌고 오는데, 그건 역시도 미토스와 로고스를 통하여 드러나는 언어의 다의성, 은유, 이런 것들의 작용이 언제나 철학자들의 담론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존재의 용기 잃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오늘?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